안녕하세요. 에볼루션 마인드 7번째 강좌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칼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개념이 바로 아키타입 원형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이 아니고 칼 융이 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인류 집단 의식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역동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기본적인 틀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틀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일 때 원형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지난 시간에 이 원형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원형인 바로 셀프의 원형을 알아봤습니다. 본래 자기에 대한 원형. 자, 보통 종교적으로는 이 자기라고 하는 셀프가 사실 신이라고 하는 거죠. 신이다. 그래서 이 신이 갓이 되는데요. 이 갓이 사람으로 드러나는 원형,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신, 그런 표현이에요. 사람의 형상으로 드러났다. 사람의 이미지를 하는 지로 드러난 신의 원형, 사람의 이미지로 형상으로 드러난 신의 원형을 가리켜 가지고 지난 시간에 제가 아담 카드몬이라고 해요. 아담 카드몬. 그래서 이게 카발라에서 등장하는 개념이랬죠. 이렇게 아담 카드몬이 이렇게 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 카드몬이라고 하는 원형이 사실은 대우주적인 형상으로 사람을 표현할 때 이렇게 아담 카드몬으로 표현하고, 이것이 인류의 집단 무의식에서 중심에서 가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가동을 하면서 사람의 자아 속에 자기의 이 원형을 새겨넣는다 이거죠. 각인시킨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요 과정 자체가 이렇게 이런 개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원형이 이게 요 원형이 아담 카드몬이 요게 이제 아담 카드몬이라 이거죠. 요 아담 카드몬이라고 하는 것이 원형이 이렇게 새겨진다 이거죠. 요걸로 새겨진다. 요 안에 있는 요 존재로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원형의 여기 이제 각인된 아담 카드몬. 그러니까 이게 대우주 아담 카드몬이라면 대우주의 원형이라면은 요거는 소우주, 각 사람 속에 자아 속에 새겨 들어가는 소우주 속의 아담 카드몬이 된. 그런데 이것이 각인이라는 작업이 되는데, 각인이라고 하는 게 한자로 각인 이렇게 쓰는 건데, 그러니까 마치 돌에 도장을 파듯이 새겨 넣는다고 하는 거예요. 파서 이렇게 새기듯이 새겨 넣는다. 그러면 이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요 상승 과정, 우리가 자아가 성장을 하는 과정에 이 아담 카드몬이 자아 성장 과정에 바로 각인이 완성된다고 하는. 그래서 완성되는 게 첫 번째 차크라에서 일곱 번째 차크라까지 이렇게 올라갔을 때가 완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 각인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것이 바로 셀프가 에고에 대한 자기인식 과정이다. 이것이 바로 각인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새겨 넣을 때에 각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이
100% 처음부터 100% 새겨지는 게 아니고 일단 각 사람에게 있어서 9가지 원형으로 분화가 돼서 그 삶 속에서는 이렇게 그 기준이 돼서 나오게 된다. 그래서 그런 표현 자체를 제가 세계수에 있는 9개의 그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뭐 아스가르드, 미드가르드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9개의 세계, 또 동양에서는 구궁도라고 하는 십체구용의 원래, 그리고 애니어그램에서는 사색과 충성과 낙천과 지도자, 중재자, 개혁과 졸업과 성취자, 예술가 같은 이렇게 9가지로 해서 9가지 원형으로 자아 원형이 기준으로 돼가지고 각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현상계에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9가지의 자아 원형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바탕에 있는 건 9가지 원형을 다 가지고 있는 아담 카드몬이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과정으로 다 나오면은 결국에는 각인 완성이 될 때는 완성 시에는 9가지 원형이 다 갖추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한 가지 기본 원형을 기둥으로 삼아가지고 9가지 원형을 완전하게 다 갖추게 되는 그런 전인이 되는 전인.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자아가 그렇게 성장을 한다. 그래서 사실은 자아가 이제는 그 우리가 그 심리학에서는 자아가 자아실현으로 이렇게 그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로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 셀프에이에서 자아가 자기 인식 과정으로 이렇게 각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이게 유도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자아가 셀프에, 그러니까 에고가 셀프에 유도되고 있다. 이런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실존주의 심리학이라든가 뭐 개인 심리학이라든가 이게 요즘 많이 나오는 뭐냐 실존주의 심리학이라. 또 이게 개인 심리학이죠. 개인 심리학 분야. 그 다음에 이것이 다른 뭐 인본주의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논리 자체가 사실은 자아가 자기로 가는 운동만 자꾸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백그라운드에서 배경에서 항상 이 자기인식 각인 과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실은 이 칼 융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원형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사실 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것이 신화 종교적인 어떤 그 바탕 위에서 이런 개념들이 원형 이론이 나오다 보니까 비과학적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배제하는 성향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원형 이론이 이런 개념들이 셀프가 자아를 유도해 나간다고 하는 개념들이 많이 제가 볼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칼 융을 전문으로 공부하신 분들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 제가 볼 때는 칼 융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저라든가 또는 저와 같이 하는 유암 선생님의 초월 통합 애니어그램은 바로 이런 점들을 기본으로 깔고 이게 전개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니어그램 9가지 원형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이런 개념에 이제는 이그드라실 9개의 세계, 구궁도라는 이런 개념들의 또 기초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자아의 원형이 9가지가 있는 거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과정이 다 끝났을 때는 뭐예요? 9가지 성격, 9가지의 원형이 셀프 원형으로 다 통합이 돼 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원형 중에 하나, 바로 이렇게 셀프라는 사람의 원형, 신이, 자기가 사람으로 됐을 때 이미지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동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아주 중요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작동한다.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주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것은 뭐예요? 그 프로그램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되겠어요? 그것은 아담 카드몬. 그러니까 아담 카드몬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되겠죠. 아담 카드몬 프로그램이 사실 여기 백그라운드에서 여러분의 집단 무의식에서 여러분들의 그 무의식을 통해서 또 그 무의식 위에 자아에 이 영향을 계속 끼치면서 사실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가동되고 있는 게 아담 카드몬의 각인 프로그램이다. 각인 프로그램, 새겨넣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가동되고 있다. 그러니까 원형이라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네. 자, 그러면 오늘은 그러면은 또 원형이 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주요 그 원형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주요 원형 프로그램이다. 백그라운드 배경에서 돌고 있는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보면 되죠. 운영체제, 주요 운영체제. 집단 무의식, 운영체제. 그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집합이다. 그런데 첫 번째는 원형 프로그램을 작동하는데 그 첫 번째는 아담 카드몬 각인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자, 그럼 두 번째 프로그램은 또 뭐가 가동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마고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다. 마고. 두 번째 프로그램은 우주의 엄마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뭐 이걸 어떻게 인식하게 좋으냐면 이거 오라클이라고 알죠? 매트릭스의 오라클. 그 프로그램의 엄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뭐로 변해? 샤티로 변해죠. 샤티. 그 오라클 나중에 이제 오라클이 매트릭스 영화 보면은 그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한테 넘겨줍니다. 모든 거를 이렇게 넘겨줄 때 그 샤티라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매트릭스 4에서 리저렉션 그 부활에서 샤티 나오죠. 그래서 오라클을 대체를 했단 말이에요. 오라클이 대체가 됐다라고 하는 오라클과 사티 관계를. 그럴 때 이 오라클과 사티는 일종의 엄마 프로그램입니다. 엄마 프로그램. 이 엄마 프로그램의 여기서 이제는 칼융은 이 엄마를 데모라고 그랬죠. 데모. 그래 여기서 보면 데모라고 하는 대지의 어머니로서 모든 것을 수용해 포용하는 대지의 어머니다. 생명의 원리를 나타낸다. 데모라고 하는 것은 자기 원형의 주요한 반면에서 모든 것을 수용해 포용하는 대지의 어머니다. 생명의 원리를 나타낸다. 이렇게 하는데 늙은 현자는 데모와 대비적이고 똑같이 자기 원형의 주요한 반면에 이성적인 지혜의 원리를 나타낸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는 바로 대지의 어머니. 그래서 생명을 주는 대지의 어머니의 그 원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대지의 어머니의 원형을 우리 한국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나? 그걸 마고 프로그램이라고. 마고 프로그램. 그러니까 자, 생명을 주는 대지의 어머니, 마고 삼신 프로그램입니다. 생명을 주는 대지의 어머니. 생명을 준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생명을 잉태하는 거죠. 생명을 잉태하고 자궁에서 길러서 탄생시키는 거죠. 출산하고 양육하는. 그게 이제는 엄마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하고 자궁에서 길러가지고 출산해서 양육하는 개념의 그 대지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지의 어머니는 그 대지가 땅의 대지, 우리 지구의 대지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도 대지가 있어가지고 뭐냐면은 이것을 그냥 생명을 주는 엄마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고 삼신이다라고 그래요. 마고 삼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라클이 사실 뭐예요? 오라클이 마고 삼신이에요. 마고 삼신. 샤티도 마고 삼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엄마 프로그램을 제가 마고 삼신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럼 우리 거기에 딱 맞아요. 그럼 마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고는 우주의 근원의 어머니야. 우주의 근원의 어머니. 그럼 근원의 어머니가 왜 삼신이라고 하냐면은 근원의 어머니에게는 딸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궁이고 하나는 소예요. 딸이 궁이는 뭐냐면은
땅, 지구의 어머니. 궁이는 지구의 어머니. 소희는 우주의 어머니. 그러니까 궁이는 여기 요렇게 들어간 뱀이야, 뱀. 궁이는 굴 속에 있는 뱀. 소희는 나무의 가지에 새집을 짓고 앉아 있는 새.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궁이는 굴 속에 있는 뱀 개념이야. 궁이는 굴 속의 뱀, 농뱀. 그리고 소희는 나무에 나무까지 예, 새집의 새.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용뱀과 새로 표현되나. 뱀과 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여성체로 이제 표현이 되나. 자, 이것을 제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우리가 몸을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가 제가 아래가 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뱀이 이렇게 두 마리 꼬여 올라가는 여기가 이제 뱀, 궁이가 여기서 작동을 하고 밑에서 소희가 우리 머리 쪽에서 작동해요. 그래서 여기 새가 있죠? 새. 자, 그래서 우리 몸 자체가 하나의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나무의 뿌리 쪽에는 나무 아래쪽에는 용이 있고 용뱀이 있고 나무 위쪽에는 새가 있어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그드라실 그림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림을 보면은 나무의 이그드라실 우주목의 아래쪽에는 뱀이 있고 용뱀이 있고 그리고 위쪽에는 독수리가 있어요. 이렇게 이와 같이 나무를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나무로 생각하면은 인간의 머리 쪽에는 새가 있고 아래쪽에는 뱀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야? 이것이 상징이죠. 그래 원형은 상징과 항상 또 같이 움직여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형과 상징. 그래서 우리가 칼융이 원형과 상징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원형과 상징. 자, 그래서 여기서 마고삼신이라고 할 때 우리는 궁이는 굴 속에 있는 땅 속에 굴에 있는 그 뱀으로 표현되는 여성 개념이고 소희는 나뭇가지에 새집을 짓고 앉아 있는 그 새 피닉스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궁이와 소희는 마고의 딸 두 딸이기 때문에 궁이와 소희를 합하면 마고야. 그러니까 마고 하나로부터 궁이가 나오고 소희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일단은 여기서 시작할 때에 마고가 있었어. 자, 마고가 있어가지고 마고가 있어. 자, 여기 마고가 있어가지고 마고가 하강에서 내려오면은 궁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고의 하강은 궁이다. 마고의 하강. 마고가 땅으로 내려왔다. 그러면은 마고 하강. 그러면은 마고의 딸 중에 하나인 궁이로 나타나는 게. 자, 이건 뭐라 그래? 우리가 매트릭스 게임에서 누구겠어요? 이게 오라클이 되는 거죠. 오라클이 궁이 개념이에요. 그렇죠. 이게 오라클이구나. 그러니까 오라클. 그렇죠. 마고삼신 중에 오라클은 궁이가 되고 그리고 샤티는 뭐가 되겠어요? 상승해가지고 어떻게 하강을 했을 땐 궁이고 마고의 모습으로 궁이로 나타나는 거고 상승을 했을 땐 뭐로 돼요? 소희가 된다. 그래서 소희로 된다. 상승. 그러니까 마고의 모습이니까 이게 마고의 모습. 그러니까 마고가 두 가지 모습이에요. 그 뒤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고가 상승을 해서 소희가 된 뒤에 바로 다시 마고가 되는 거죠. 다시 마고로 올라간다는 거. 그럼 마고로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고가 궁이가 됐다가 소희가 됐다가 마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근원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고는 결국 근원의 어머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구로 내려왔을 때 마고가 지구로 내려왔을 때는 뱀의 상을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궁이가 된다. 근원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궁이와 소희 개념으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개념이 뭐예요? 이게 여성적인 측면에 엄마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 거죠. 엄마라는 측면에서 본 것이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마고 근원의 어머니가 땅으로 내려온다. 땅으로 내려왔다. 그러면은
여기는 궁이가 됐잖아요. 궁이다. 그런데 뭐야? 대우주 아담 카드몬 이것이 이제는 노인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야? 여기서 우리가 원형 중에서 누가 되냐면은 늙은 현자 개념이야. 늙은 현자. 그렇게 이렇게 마고는 할미잖아. 할미. 마치 그 대응이 되는 게 뭐예요? 아담 카드몬이 그래서 늙은 현자로 표현된다. 늙은 현자. 그래서 늙은 현자. 지혜의 총체. 총합. 우주 지혜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존재. 대우주 아담 카드몬은 늙은 현자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늙은 현자가 데모. 마고에게 씨를 뿌려가지고 자아를 생성해. 그러면 어떻게 돼? 바로 근원의 어머니 마고가 내려와서 궁이가 됐을 때 궁이가 뭐예요?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임신을 하게 돼.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자아가 생성이 되는 거죠. 자아가 여러분 몸에서 생성이 되면서 어떻게 돼? 셀프 운동이 셀프가 대우주 아담 카드몬이 여러 각인을 시켜가지고 여기다 만들면은 궁이가 됐을 때 만들어진다는 거죠. 궁이의 몸에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궁이나 소이라는 게 곧 누구라는 게 궁이나 소이가 사실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뭐예요? 여기서 지금 칼 구스타프 융이 얘기하는 여기서 사실은 아니마와 아니무스 여기 아니마적인 그걸 표현해주는 거예요. 아니마가 뭐예요? 여성이잖아요. 아니마. 그러니까 사실 궁이나 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마적인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마가 변화하고 있는 거죠. 지금 궁이에서 소이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리고 그것이 결혼하는 아니마라는 요소가 처녀로 되고 엄마로 되고 이렇게 여자라고 하는 것은 남성하고 같이 운우지정을 나눌 때 젊은 처녀 그리고 엄마 아기를 가졌을 때는 엄마가 되고 그렇지 이렇게 역할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임신을 해. 그래서 출산을 해가지고 이게 에고가 자라는 게 뭐예요? 뱃속에서 자라는 거죠. 뱃속에서 자라면은 이게 자라가지고 이것이 나올 때 이 소이와 합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느꼈던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그 답이 어느 정도 나왔다. 예.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프로이드는 뭐를 얘기해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했어. 뭐냐면은 자기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남자아이는 뭐야? 아버지하고의 성적 경쟁 관계를 느낀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와 그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자기 성기를 절단시킬까봐 공포에 뜬다. 그래서 그것을 성적 억압을 하면 그게 리비도가 된다. 그래서 그것이 어린 시절 동안에 성적 발달 과정을 그렇게 거치면서 그 억압된 에너지가 다 자라고 난 뒤에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표출되느냐는 그 사람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성적 억압 과정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런 것이 프로이드 심리, 프로이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 엄마를 두고 아버지와 경쟁 관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프로이드는 엄마를 두고 자식이 아버지와 경쟁 관계가 된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무의식적 운동이 그래요. 왜? 여러분도 봤지만은 늙은 현자가 아버지야. 셀프가 아버지야. 에고는 아들이야. 그렇죠? 아버지 아들이잖아. 자기는 아버지이고 그러니까 셀프는 아버지고 에고는 아들이야. 그러면은 뭐 어때? 셀프가 자기가 궁이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자아를 낳았잖아요. 근데 자아는 어떻게 돼요? 궁이가 변한 소이와 결혼을 하게 된다고. 그럼 어떻게 돼? 이것은 기본적인 측면에서 이 운동 자체가 아버지가 결합한 그 마고가 궁이에서 소이로 변하는 그 소이. 근데 이 소이가 궁이가 변해가는 거는 거니까 마고의 변화의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에고가 소이를 차지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 소이를 이렇게 나오면은 소이가 차지해가지고 이 자리로 돌아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 이 소이와 아담 카드몬이 하나였어. 그러니까 늙은 현자가. 그러다가
예, 소위가 궁위로 굴러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가 궁위로 내려왔을 때 합해가지고 에고를 낳았단 말이야. 그러면 에고라고 하는 것이 나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자라나가지고 근데 궁위도 이렇게 변해. 그러면 궁위와 또 합해서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자아가 셀프가 되는 게 자아 실현 과정이 자아가 자기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이 늙은 현자라고 하는 이 대우주 아담 카드몬과 소우주의 아담 카드몬, 그렇죠. 자아라고 하는 소우주의 아담 카드몬은 서로 경쟁 관계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마치 경쟁 관계로 느껴진다고 하는 거예요. 경쟁 관계. 그러니까 이거와 셀프와 에고 사이가 경쟁 관계처럼 인식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그렇겠죠. 이게 무의식의 운동이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무의식의 운동이지. 그것을 그러니까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어떤 내적인 무의식의 운동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뭔가 자꾸 느껴지긴 하는데 그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자신의 프로이드의 성적 억압 과정으로 현실적 억압 과정으로 그것을 설명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개차반이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의 그 성격 구조를 이 프로이드가 자기 성격 구조를 투사를 한 거야. 자기 이론에다가.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일종의 이 메커니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엄마 메커니즘과 아담 카드몬 메커니즘이 섞여서 돌아가는 그 현상을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느꼈다는 거죠. 무의식적.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무의식적으로 그걸 이제 감지를 했어. 감지했는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이 안 되잖아.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겠어? 지금 원형으로 설명했잖아요, 제가. 근데 프로이드는 원형 개념이 없잖아요. 원형이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뭐야? 그걸 현실계에서 엄마를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다투는 관계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들이 성기를 잘릴까봐 거세공포증이 걸려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그 성적 억압을 해서 그게 리비도가 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이론을 만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황당한 이론이지,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 그렇게 해서 리비도가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리비도가 만들어진 그 원리 자체도 잘못된 거야. 근데 어쩌나 뭔가 느꼈기 때문에 프로이드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뭔가 느낀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를 투사를 한 거예요. 투사. 현실에 투사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엄마의 그 마고 삼신의 원형의 운동을 감지했는데 그것을 운동을 감지를 해서 현실의 그 자기 그 심리학 이론에 투사를 해가지고 이론을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프로이드는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론은 잘못된 거다 그래요.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고 하는 거죠. 프로이드 이론은 상당히 많은 점에서 잘못돼 있어요. 우리가 물론 이 양반이 절반 정도는 제가 통찰력 있다고 보는 거는 나름대로 통찰력 있는 사람은 확실한데, 이 원형에 대한 개념들이 이게 없다 보니까, 또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심리학자도 현재 아무도 제가 본 사람이 없어요. 아마 제가 유일하게 이거 해석하는 걸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 원형 운동이에요. 원형 운동. 그러니까 두 번째 프로그램, 마고 삼신 프로그램과 아담 카드몬 각인 프로그램이 같이 돌면서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지를 해가지고 프로이드가 이론을 전개를 한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또 되는 것이냐? 자,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오이디푸스는 결국에는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를 차지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신화잖아요. 자, 그 신화가 사실 맞는 거지.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마치 우리가 서양의 신화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서양의 신화들은 계속 어떤 투쟁 관계로 계속 보는 특성이 있어요. 서양의 신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화적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 발달론으로 볼 때에 뭐냐면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의식 발달 과정에서 우리가 서양의 그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태고적 단계, 마법적 단계, 신화적 단계에서 상당히 뭐냐면은 태고적 단계에는 우리가
이 궁이라는 것 자체가 뭐 어떤 개념이냐면 궁이는 그 지구 자연성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자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야생성, 야만성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궁이라고 하는 우리 지구 여왕이다. 지구 여왕이라고 하는 우리가 마고의 그 궁이의 특성은 지구의 자연성을 내포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것을 프로이드는 이드라고 한 거예요. 이드라고 하는 거는 짐승이죠. 짐승의 성격. 비스트란 말이에요. 비스트. 자, 비스트는 뭐야? 인정사정 없죠. 폭력성이 되면 야만 폭력성이에요. 야만 폭력성. 자, 우리가 야만 폭력성, 우린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뭐 낭만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자연 자체는 야만 폭력이에요. 기본적으로. 뭐 그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그 동굴 속으로 가셔도 되는데 우리는 그런 세계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소위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이 그 궁의의 세계를 지구 가이아 이걸 이제 보통 가이아라고 하는 거야. 이 가이아라고 하는 것이 궁이란 말이야 사실은. 근데 가이아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환경론자들의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낭만적 얘기들이래. 왜? 가이아는 원래 강력한 그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지구라고 하는 속성들 자체가. 그래서 가이아가 수많은 괴물들을 출산한단 말이야. 괴물. 그 대표적인 게 뭐야? 태풍, 티폰 같은 괴물들 또는 기간테스, 수많은 기간테스 괴물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테스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 말 그대로 야생성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폭력성이 내재가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는 거냐면 2단계의 이론. 그러니까 지금 프로이드는 2단계의 이론을 가지고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프로이드 이론 자체가 폭력성, 공격성에 기초를 한 이론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 심리학은 뭐냐면은 폭력성을 기초로 한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 자연성 기초한 이론이에요. 성적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 가리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친상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가리잖아요. 우리가 동물은 그런 거 안 가리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깔고 프로이드가 이론을 만든 것이다. 이 밑바탕에.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사고 체계는 지금 프로이드의 그 심리학 사고 체계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차크라에 고착돼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상당히.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프로이드만 그런 게 아니로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 물질주의자들, 주로 물질주의자들은 대개 이 첫 번째, 두 번째, 요 세 번째를 넘어가지 못하는 요 세계에 대해서 고착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의식 상태에서 이론을 구사를 해나갈 때 그 사람들의 이론이 대개는 공격적이고 파괴적으로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듯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인간의 어떤 그런 진정한 깨달음을 가져오는 그 어떤 사고 체계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럴듯하지만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야만 폭력성, 가이아, 이런 궁이 개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오이디푸스 신화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폭력성이잖아요. 아버지를 때려 죽였어요. 몰랐지만은, 그리고 엄마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 그런데 오이디푸스가 뭐란가? 그걸 깨닫고 오이디푸스는 고통의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렇죠. 고통의 몸부림을 쳐. 그러면서 자기 눈을 빼버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실존적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자, 눈을 빼버린다는 건 뭐야? 알아보지 못한 지혜가 부족했다는 거지. 진실을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 인간의 한계를 절감을 하는 거죠. 인간의 한계. 고통에 몸부림 치는 거지. 거기서 한마디로 이 자체 그 운동에서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갇혀진 인간의 그 실존적 고통을 사실은 오이디푸스는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에 이르지 못하는 한은 어떻게? 인간이 완전한 지혜. 그러니까 이 자아가 자기로 나가지 못하는 한은 자아가 자기로 완전히 구현되지 못하는 한은 뭐야? 자아가 에고가 자기로
완전히 구현되지 못하면 그것은 마치 장님과 같은 상태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맹인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맹인과 같은 상태가 되고 고통, 실존적 고통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걸 표현해주면 사실 오이디푸스 신화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또 여기서 뭘 표현해주고 있냐면은 오이디푸스가 스핑크스의 그 질문을 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그 인간이란 자체가 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는 수레바퀴를 돌리는 스핑크스를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이겼다. 결국 그 질문에 답을 해서 스핑크스를 이겼다고 하는 것은 그 지혜가, 우주적 지혜가 이미 내재적으로는 있다고 하는 거죠. 단지 그것이 발현이 안 된 것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셀프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구현을 못한 것 뿐이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운명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고 실존적 맹인과 같은 상태의 어둠에 빠져가지고 실존적 고통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그 지혜를 완전히 갖출 수만 있다면은 이 틀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오이디푸스 그 신화 자체가 사실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거나 자식이 오이디푸스가 자기 아버지를 죽였잖아요. 몰랐잖아요. 몰랐지만 죽였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이런 어떤 그 서양의 신화는 상당히 폭력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폭력적으로 묘사를 한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만 그런 게 아니고, 오이디푸스만 그런 게 아니고, 크로노스가 우주의 아버지인 우라노스가 크로노스가, 우리가 신이 우라노스 크로노스 바로 제우스로 내려오잖아요. 이 신들의 계보가 최고 신의 계보가 우라노스 크로노스 제우스 계보로 이렇게 내려올 때 뭐냐면은, 우라노스는 천신이란 말이야. 크로노스는 세턴이잖아요. 토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크로노스가 우라노스의 성기를 잘라버려. 이게 거세하는 거래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성기를 거세하잖아요. 지금 어떠냐면은 오이디푸스가 아버지를 죽였어. 마찬가지로 크로노스가 우라노스의 성기를 잘랐어. 그리고 제우스는 크로노스를 패배를 시키고 타르타로스로는 감옥에 가둬버렸어. 지구 중심에다 가둬버렸어, 크로노스를.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자꾸 극하는 현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서양의 신화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서양의 신화는 항상 이 자에고가 자기 셀프를 극하는 개념으로 자꾸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신화가 그런데 신화는 어때? 신화는 우리가 의식 발달 과정에서 이 세 번째 차크라가 신화 단계니까. 그렇죠. 근데 신화보다 약간 더 나간 게 이제 종교 단계가 되는 거죠. 여기에 오면은 뭐냐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극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에게 대권을 그냥 넘겨준다라는 개념이 된 게 뭐예요? 그게 예수 개념이, 예수는 뭐야? 자,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자, 우리는 크로노스가 우라노스를 극해서 성기를 잘라버리고 제우스가 크로노스를 짓밟아가지고 타르토스에 가뒀다고 하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다 죽이잖아요. 아니, 죽이는 게 아니라 제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오이디푸스가 아버지를 제압을 해 죽여버렸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극하는 개념으로 가던 것이 기독교에 와가지고는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을 사랑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희생을 한다. 그래서 아들에게 대권을, 그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 대권을, 그 상속을 넘겨준다. 그런 식으로 이제는 확 바뀌어요. 그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 신화까지는 되게 아들이 아버지를 극하는 현상으로 자꾸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프로이드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에 고착됐대. 바로 그리스 신화적인, 바로 오이디푸스가 아버지를 죽이고 크로노스가 우라노스 성기를 자르고 제우스가 크로노스를 티타노마키아 10년 전쟁에서 패퇴를 시켜가지고 타로스의 감옥에 가두는 것은, 이게 우라노스가
우라노스가 여기 있는 셀프고 크로노스는 하강된 셀프고 그리고 제우스는 상승하는 셀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라노스는 사실 우라노스는 뭐예요? 우라노스는 하늘에 있는 셀프고 그리고 크로노스는 하강되는 셀프고 그리고 제우스는 상승하는 셀프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크로노스가 우라노스의 성기를 잘라가지고 바다에 던졌다. 그래서 바다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땅으로 떨어진 거야. 땅에 바다로 떨어진 거야. 물이 땅에 고이는 거 아니야. 땅에 떨어졌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가 모든 것을 블랙홀로 빨아들여가지고 다 소멸시켰는 크로노스를 제우스가 이기고 상승해 올라온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크로노스를 패퇴시켜가지고 타나타로스에 가둬버리고 지구의 중심에다 가뒀다는 게 뭐예요? 크로노스는 지구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세턴은. 그래서 토성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제우스가 올라가는 거니까 제우스는 크로노스를 이기고 올라오는 거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일종의 아버지를 아들을 극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극해 나가는 과정으로 사실은 그리스 신화는 구조가 짜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데푸스도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그리스 신화들은 대개는 뭐냐면 비극적 영웅주의를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의 운명을 만든 신에 대한 증오심이 차 있어요. 영웅들이. 뭐 아킬레우스도 그렇고 헤라클레스도 그렇고 사실은 그 증오, 분노가 있어요. 이 세계를 만든 그 부모들이 만든 이 세계, 그 부모에 대한 증오감이 있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배경에 깔려 있어가지고, 그 운명을, 그렇지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실존적 고통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의 그 영웅적인 어떤 그런 고통들을, 그리스의 그 많은 그 비극적 비극적 영웅들을 잘 그려내요. 그런 것들을. 그리스의 비극들이 그런 걸 잘 그려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개념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아 셀프 운동에서 그러니까 지금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요 메커니즘을 그대로 그 폭력적이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런 어떤 이드적인 측면들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의 이런 운동 바로 이 궁위에서 소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마고에서 궁위에서 소위로 올라가서 다시 마고로 돌아가는 이 운동에서 이 우주의 엄마를 이 자아가 차지를 하게 될 때에 그리고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대우주인 아담 카드만의 늙은 현재로 하는 요 존재의 그 어떤 희생을 통해서 이것을 주는 개념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뺏어내는 강탈하는 개념으로 아들이 아버지 것을 강탈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버렸다고 하는 거죠. 이 아래 개념으로 이해를 해버렸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이해죠. 자기 이론 체계에서 그것을 투사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의 개성적 표출이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유형적으로 보면은 6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6유형.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애니어그램으로 보면 한 6유형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기의 그 성격적 유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6유형, 충성가 표현을 요런 성격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성격적 유형, 자아원형을 가지고 있는 프로이드가 그런 해석을 그런 식으로 이론 체계를 만들었다. 뭐 그런 주장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거를 투사를 시킨 것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고 삼신이 그러니까 마고가 그러니까 우리가 궁이가 되고 소위가 되고 그러니까 마고가 소위가 된 뒤에 궁위로 내려오는데 다시 소위로 돌아가는데 다시 마고로 돌아가는 이런 개념의 운동이란 말이에요. 이런 운동이 있어가지고 마고 삼신의 운동. 그래서 우리 한국의 마고 신화에 이게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마고성 신화. 부도지의 마고성 신화에 이런 메커니즘이 잘 나와 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매트릭스 영화도 그대로 투사를 해보면은 오라클이 궁이고 샤티가 바로 소위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위는 샤티가 태양을 새로 떠올리잖아. 네오를 위해서. 그렇죠. 네오를 위해서 세 번째 매트릭스에서 그 세 번째 트릴로지 중에 세 번째 거에서 바로
샤티가 네오를 위해서 새로운 태양, 그건 뭐예요? 오라클로부터 대권을 넘겨받은 거죠. 그래서 그 어떤 프로그램의 그 엄마 프로그램의 주인이 된 거죠, 샤티가. 자, 이런 개념이 되듯이 뭐냐면은 그 이런 관계가 그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백설공주도 같은 게, 백설공주도. 자, 우리가 백설공주도 여기서 보면은 이 그러니까 우리가 독든 사과를 백설공주에 먹이는 마녀는 궁이겠어요, 소이겠어요? 이 마녀는 궁이죠. 그렇죠? 백설공주의 마녀는 궁이야. 그렇죠? 마녀는 궁이고, 그렇죠? 그리고 백설공주는 소이란 말이에요, 소이. 자, 그런데 마녀는 뭐예요? 독사가에 중독돼 있는 존재예요. 그 독에 중독돼 있는 존재로서의 이 땅으로 내려와 하강된 존재, 땅에 고착된 존재로의 마녀란 말이에요. 마녀. 자,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 거울 대칭 관계로 돼 있단 말이에요. 아래와 위가. 그렇죠? 궁이와 소이가 대칭 관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녀가 항상 뭘 봐요? 마녀가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냐? 맨날 하는 게 그거잖아요. 백설공주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이게 마녀는 궁이고 소이는 백설공주는 소이가 된다. 그럼 여기 일곱난장이는 누구야? 일곱난장이 일곱 개 차크라지. 그렇죠? 일곱 개 차크라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같이 어떤 상징.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원형이 어떻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원형이 이렇게 어린아이들 동화에도 이렇게 동화로 드러난다는 거죠. 이렇게 동화로 드러나는 거야. 또 지금 뭐죠? 매트릭스 영화에서 우리가 그 뭐로 드러났어요? 영화로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학작품, 소설가라든가 뭐 각종 극작가들라든가 뭐 예술가들,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자신들의 작품을 만들 때에 그 작품 안에 다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원형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신화나 종교만 그런 게 아니고, 신화나 종교만 그런 게 아니다. 신화나 종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뭐야? 소설, 시, 당연히 그런 노래, 그렇죠? 노래 같은 거. 그 다음에 드라마, 또 영화, 이런 다양한 어떤 콘텐츠. 그렇죠. 이 인문학적 콘텐츠들은 뭐예요? 다 수많은 인문학적 콘텐츠들. 여러분들이 보는 유명한 영화들은 다 뭐야? 우리가 유명한 영화들은 다 뭐야? 이게 사실은 원형을 드러내는 거야. 다 원형을 드러내고 있어. 그게 다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화나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소설과 시와 드라마, 그것은 인간의 집단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그 원형이,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화를 만들거나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그 구조로 그걸 표현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원형이 동일한 원형을 우리가 추출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어저께 우리가 쇼윈도에서 우리는 쇼윈도라는 드라마 했었잖아요. 드라마. 여기 어리 방송국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저께 우연히 봤어요. 저녁에. 그랬을 때 제가 어저께가 아니고 며칠 전에 봤죠. 근데 쇼윈도라고 하는 드라마가 여왕의 집이에요. 여왕.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지금 제가 지구여왕이라고 했죠. 궁이는 지구여왕이고 소위는 우주여왕이다. 근데 이 쇼윈도에 나오는 이 송윤아 이 분이 연기한 이 여왕은 어떤 여왕일까요? 소희지, 소희야, 소희. 소희를 연기한 거예요. 소희가 어떻게 됐어요? 소희가, 그래서 이 송윤아가 연기한 이 여성이 뭐야? 여왕이야, 여왕. 그렇죠, 여왕. 근데 송윤아가 연기를 한 여왕은 뭐야? 항상 쇼윈도의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남한테 자기의 신분과 그런 거를 급수에 맞게끔 남한테 보여주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며 살았어. 그것이 페르소나죠. 자기 페르소나를 가지고 항상 살아왔단 말이야. 페르소나. 그래서 하지만은 그것 자체가 가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잖아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자기 그 남편한테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페르소나를 자기가 그 쇼윈도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모든 게 남편과의 관계도 뭐 쇼윈도 부부고 가족도 쇼윈도 가족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밖으로 치장해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페르소나잖아. 지금 페르소나. 페르소나가 바로 뭐야? 쇼윈도야. 쇼윈도.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뭐예요? 이제 자각을 하죠. 그것이 자신의 참된 행복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걸 자각을 해. 자각을 해서 뭐예요? 그 쇼윈도를 다 파괴를 한다. 쇼윈도를 무너뜨린다. 그런 건 뭐 페르소나를 파괴한다는 거야. 페르소나를 벗어나서 뭐예요? 진정한 자기를 찾는다. 이런 거예요. 이게 드라마야. 이게 드라마야. 그럴 때 이 여성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 뭐예요? 진정한 자기를 찾는 여성이니까. 진정한 자기를 찾는 여성은 누구다? 소희다. 백설공주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소희가 바로 쇼윈도를 부수고 탈출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백설공주도 뭐예요? 유리관이라는 그 무덤, 유리관이라고는 관 속에 있었어요. 뭐 백설공주 동화를 아시는 분, 제대로 아신 분은 알 거예요. 유리관에 그 일곱 난장이가 만든 유리관 안에 백설공주 안치해놨었단 말이에요. 그 유리관을 열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송유나도 뭐예요? 유리관, 쇼윈도라고 하는 유리로 된 그 세계를 부수고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소희의 모습이야. 왜 유리관을 부수고 나올까요? 자, 그건 다 깊은 이치가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은 심리학적인 범위를 또 한참 더 초월하는 개념이니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쇼윈도를 부수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진정한 자기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희가 바로 그러니까 우주의 어머니 중에, 그러니까 여기 여왕의 집을, 그러니까 우리 여왕의 집이 어디라는 거예요? 여왕의 집은 사람 몸이다. 그래서 여왕의 집은 사람의 몸인데 거기에 유리잖아요. 유리로 돼 있는데 사람 몸이 유리로 된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그 자아에고의 그 여성성이라는 아니마라고 하는 그 여성성이 마고 삼신으로 엄마로 작동할 때에 뭐예요? 그게 소희의 모습으로 나올 때는 뭐예요? 저기 자기 완성을 이루는 거, 자기 실현, 자기 셀프를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유리관을 깨고 나온다. 이런 개념이 여기도 드라마에도 이렇게 투영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알게 모르게. 그래서 야, 이 작품 잘 만들었다. 아, 이게 뭐야? 이게 원형이 깔려 있구나. 저 같은 경우는 뭐야? 이 드라마 보면서 원형이 깔려 있구나. 대단하다.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고 삼신 프로그램. 마고는 궁위로 하강했다가 소위로 상승한 뒤에 다시 마고로 돌아간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자아가 셀프로 돌아갈 때 그것이 같이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그 엄마와 자식,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는 아버지고 자아는 아들이야. 그런데 그 가운데 엄마와 자아의 그 배우자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여성으로서 작동을 할 때에 그 여성적 운동을 이렇게 판단을 할 때에 우리는 마고삼신 프로그램으로 그것이 판단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고삼신 프로그램이 여러분 몸속에도 원형이 계속 작동하고 있다. 모든 인류의 몸속에 작동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그 집단 무의식에서 끊임없이 작동하면서 여러분들을 자아가 궁극적인 자기 실현, 자기로 이렇게 완성이 되게끔 유도하는 강력한 프로그램들이 여러분 몸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계속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